안녕하세요, 헬퍼입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떨어지는 것은 개미들에게 가장 흔한 일 중 하나이지만 그저 신규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수백만 명의 노련한 투자자들도 과거에는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험을 하며 주식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운이 나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죠. 세계의 모든 자유시장은 긍정, 부정, 그리고 흥분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개미들은 주식 랠리 최악의 시기에 특정 기업을 맹신하며 낙관주의 중 낙관주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에서 첫 번째 영업이익이 증대했다는 호재를 띄울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선 판매량이 늘어 휴대폰 생산을 늘린다고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따라 기업 주가가 좋은 신호를 보내며 많은 투자자들을 홍보시키죠. 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온 후에야 들어간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기에 헤지펀드와 같이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절대 수익을 남기는 펀드와 능숙한 투자자들이 내부자들의 정보에 이미 접근하였고 저점에서 매수해 놓은 상태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개미, 즉 소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미들이 돈을 보일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큰 손들이 수십 년 동안 투자를 업으로 삼고 거래해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력들이 적어도 개미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투자 심리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하이먼 미스키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사이클을 조금 개조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시장 중에 낙관적인 단계이며 흥분 단계로 들어가기 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고수 개미들 뿐 아니라 투자사들도 돈을 더 놓지 못해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대형 개미들이 왜 주가가 실제 상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대량 매도를 보고 더 큰 헤지펀드나 세력들이 현 시점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눈치를 채죠. 아직 이 시점에서는 기대한 호재 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돈은 상당량 투입되었고 추가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마침내 소형 투자자들은 호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해였죠? 카카오가 입지를 다지며 무섭게 확장되어가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질 때 너도 나도 카카오를 사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언론은 지금 사면 더 오를 것처럼 또 얘기하죠. 일부 주가를 보며 추세 강도를 눈치챈 모멘텀 주가 변동성 트레이더들은 또한 기차에 뛰어오르며 주가가 더욱 크게 폭등합니다. 일반 개미가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된 부분은 자신이 볼 때 낙관 지점이지만 이미 기차는 전율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치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방금 올라탄 기차에서 바로 내리면 되지만 개미는 이제 꾸준히 오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미디어를 통해 뉴스 한 편이 꽤 멀리까지 퍼지는 것을 보며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본격적인 내동매매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가의 이면에는 논리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돈을 벌고 먼저 빠져나가는가 눈치게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식 거래량의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주도 세력들이 자금난이라는 단어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도치 지점의 장기화는 낮은 양의 거래에 의해 지속되며 차트에 갑자기 큰 거래량이 떠오르면 무언가 곧 바뀌란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주가가 이제는 불안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이나 단지 소폭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소매 투자자들은 결국 그 하락을 돈 번 기회로 보며 사들이고 순간적으로 주가가 또 급등합니다. 비록 그러한 개미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구매자들이 마르기 전에 더 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 매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침체된 헤지펀드와 현명한 개미들이 하락세를 따라 매도량을 늘리고 우리는 부인 단계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제야 최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이 파트에서 춤추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몰린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찾거나 또 다른 호재가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시간은 너무 지났습니다. 더
더 많은 초기 거래자들이 이익을 취함에 따라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곧 절망과 공황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락으로 가게 된 거죠. 어떤 개미들은 현명하게도 공포 지점을 눈치채고 조금의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결정을 한 후 바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팁니다. 존버가 답은 아니에요. 절망 지점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단계로 아직 보유 중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아직도 믿고 있죠. 지옥은 이제 펼쳐집니다. 이 절망 단계에서 헤지펀드가 다시 한번 개입을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장소로 미리 죽어두는 것이죠. 절묘한 매수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기에 대중들에게 다시금 해당 주식에 대한 악재와 장기적인 안목을 퍼뜨려 주가를 조금 더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취하기도 하죠. 많은 투자자가 상승이 이뤄진 가격대 바로 아래서 그들의 손익 분기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이를 활용하여 이러한 중단 손실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판매하고 이는 빠르게 우리를 항복과 낙담 단계로 이끕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개미들이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덜 흘리기 위해서 그들의 지급을 아깝지만 눈을 감고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시작되면 헤지펀드는 처음에 매도를 유발하기 위해 판 가격에 다시 매입하고 다음 사이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울 단계를 지나 희망, 신령 구간에 이르게 되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관 투자자들은 흑마술이나 마법 같은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요 차이점은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이 주기가 정확히 개미의 역순이라는 점이며 이는 개미가 고점에서 바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매수 매도의 전문가라는 것 외에도 항상 수익이 좋을까요? 바로 알고리즘 거래라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헤지펀드나 개인이 알고리즘의 권고에 따라 거래하는 것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은 뉴스, 재무보고서 또한 기반 회사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알고리즘은 주가의 거래량과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심리에 기초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기업과 산업 전체의 비전을 두었으나 단기 거래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호재가 단기 촉매제로 작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주식 거래자로서의 돈을 벌기 위한 핵심은 일단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감과 과대 광고를 이어나갈 것인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매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해당 주식이 얼마나 빨리 하락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황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심리학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뇌는 고통을 잘 기억하기에 자신이 수익을 내는데 실패했던 때를 기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식의 움직임으로 살펴볼 때는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동전 던지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 50% 확률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주가가 회복되어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해도 말이죠. 실제로 훌륭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고 난 직후의 음봉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수십 년간 그들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숙달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80%의 단기 투자자, 개미들은 돈을 잃게 되죠. 여러분이 가끔 완전 매수각이라고 보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헤지펀드와 그들의 알고리즘이 이미 앞섰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투자자들, 속칭 장투는 매수한 기업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균 하락을 계속할 것이라도 말이죠. 반면 단기 투자자는 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일이 약탈적이고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성금하는 게임이고 당신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옆 레인에는 추가된 프로 선수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주식은 당신이 살 때 바로 내려가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저도 물린 적이 꽤 많지만 장기 투자로 전환한 이후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럼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